실제로 지금 제 전 스토어는 상당히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영하 18도를 찍었던 그때는 일 매출이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피터팬입니다. 오늘은 스마트 스토어 1억 매각 후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정말 오랜만에 한 3개월 만에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올려드리는 영상이니만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스마트 스토어를 매각한다는 건 내 스토어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의 판권, 거래처, 재고, 판매 노하우를 모두 양수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다는 걸 뜻해요. 매각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처음에는 사이트 프라이스, 셀러 오션, 양도양수 게시판 같은 곳에서 내가 스토어를 판매하고 싶다, 내 스토어는 이런 장점이 있고 이 정도의 연매출이 나고 이 정도의 순이익이 나고 이런 거래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있다를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듯이 자세히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수 희망자한테 연락이 오면 오프라인 미팅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 미팅을 할 때는 매출 자료를 잘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세부사항까지 잘 협의해서 계약서에 치밀하게 기재를 하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막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합의에 다다르면 계약금 10%를 받고 보통 인수인계를 시작하고요. 한 달 정도가 소요되고 완료되면 잔금을 받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매각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쿠팡은 스토어 양도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양수인 계정으로 신규로 상품을 새로 업로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쿠팡은 여태까지 우리가 쌓은 리뷰는 재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신규로 처음부터 다시 다 쌓아야 하는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양도양수는 사업자 폐업 신고가 필수인데요. 혹시 나중에 추가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다면 사업자 등록을 나중에 새로 또 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받을 게 있었는데 폐업을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나중에 신규 사업자를 만들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사업자 설립 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서 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출 업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대출을 받아놓고 폐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사몰은 양도양수가 매우 심플한데요. 카페24, 아이맵 같은 자사몰 플랫폼은 그냥 양도양수 신청을 할 필요도 없이 자사몰 사이트에서 정보를 변경해 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양도양수가 끝납니다. 매각 가치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통상적으로 월 순이익의 12배인 연간 순이익부터 협상이 시작되고요. 재구매율과 독점성 그리고 비전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리미엄에 관한 협상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협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매각 시에는 제품이 비전이 밝고 내년에도 더 잘 팔 수 있고 순이익률도 높고 오프라인 유통까지 하시면 더 큰 마진을 볼 수 있다 라는 식으로 설득을 했던 것 같아요. 매각 가치를 올리는 법은 뭐가 있냐면 실제로 내 스토어를 인수해서 나보다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 사람에게 매각을 해야 해요.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가 있다거나 이미 관련 브랜드가 있어서 합병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양수인에게 매각을 하는 게 판매자도 만족하고 양수인도 만족하는 윈윈 거래를 만드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프로모션을 적극적으로 해서 매출액을 띄우고 광고비를 과다 지출하지 않도록 해서 순이익률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이 인수한 뒤 운영하기가 편한 쇼핑몰일수록 인수 문의도 많아지고 매각 가치가 올라가요. 의류 쇼핑몰이 헐값에 거래되는 이유는 상품이 독점성이 없고 이를 배우기도 어렵기 때문이에요. 매일 동대문 시장에 가서 옷을 떼와야 하는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의류 쇼핑몰은 보통 브랜드가 있지 않는 한 높은 프리미엄을 받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단일 상품으로 잘 팔리는 가전제품이라든지 가습기,
이런 것들이 매각을 할 때 밸류를 받기가 제일 좋아요. 제가 매각을 결심한 이유는 3년 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조금 쉬고 싶기도 했고, 작은 시장을 타겟하는 4개의 브랜드 총판을 하다 보니 확장을 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큰 시장을 타겟하는 브랜드 3개 정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쯤에서 한번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목돈을 확보해서 후속 사업의 실탄으로 쓰기 위함이었는데요. 계속 사업을 무자본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치는 것도 있고, 지금 파는 상품이 충분히 잘 팔리는데도 불구하고 재고를 매입하느라 계속 대출 받으러 다니고 돈 빌리러 다니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목돈 한번 제대로 땡겨서 마음 편하게 사업을 해보자는 생각이 제일 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달 정도 쉬면서 안식월을 갖고 싶다는 로망도 있었어요. 제가 매각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큰 금액을 놓고 첨예하게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가끔씩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었고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요. 이건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 중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지 않으려고 제일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상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해두시면 좋고, 그럴수록 더욱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례가 많지 않다 보니 계약서가 양식이 너무 허술했고 참고할 기존 사례도 없었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직접 다 겪느라 생각보다 인수인계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게 좀 힘들었어요. 다음으로 매각해서 좋았던 점은 시즌 비시즌이 있는 프로 운동선수처럼 아무 걱정 없이 장기간 쉴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았고요. 1년간의 순이익을 그래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었다는 게 제일 좋았고, 그리고 내가 소싱한 상품이 더 큰 자본을 만나서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는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제 전 스토어는 상당히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요. 제가 겨울이 성수기인 아이템을 팔고 있었는데 최근에 영하 18도를 찍었던 그때는 일 매출이 4천만원을 돌파하는 희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뻤고 양수인도 기뻤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매각이 사실 제일 좋은 매각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나름 정리해본 매각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좋은 인수자를 찾아야 되는데, 내 스토어를 만약에 1억에 사갔다면 최소한 3억을 벌 수 있는 인프라 또는 자본이 있는 사람에게 매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잘 팔려도 재고를 매입하지 못해서 자꾸 품절이 떴었고 그러느라 많은 매출을 놓쳤는데, 충분한 자금을 가진 인수자를 만나니까 재고를 한 번에 1000개씩 사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국내 수입을 하고 K 신증을 받고 당일 배송을 시작하니까 저 때는 800만원이었던 일 최고 매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천만원을 찍고 그 이후로도 계속 2000, 1500 이런 식으로 일주일 매출이 1억을 넘어가는 매우 좋은 상황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제 인수자는 이커머스 경험이 그 전에 어느 정도 있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는 초반에는 기억을 잘 못하시다가 나중에는 감을 잡으시고 제가 몇 마디만 해도 바로바로 응용해서 적용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돌이켜보면 좋은 거래였던 것 같아요. 보고 계신가요? 그래서 이커머스 경험이 없는 인수 희망자한테도 연락이 많이 왔었는데요. 이런 분들한테 매각하는 건 사실 별로 권장드리진 않아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인도 불만이고 양수인도 불만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매각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결제 조건을 웬만하면 계약금 10%,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로 하시는 게 제일 무난하고요. 계약금 10%를 받게 되면 1억을 기준으로 할 때 1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액수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인수인도 한층 더 진지해지고 저도 한시름 놓고 이제 추가 문의를 안 받을 수 있게 되고요. 중도금 60%는 보통 양도인의 사업자를 폐업했을 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양도인이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면 이제 낙장 불입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중도금을 받지 않으면 양수인이 갑자기 계약을 취소한다거나 했을 때 양도인은 돌이킬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업자 폐업 시점과 거의 동시에 중도금을 받으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잔금은 보통 인수인계가 다 마무리된
한 달 뒤나 두 달 뒤에 30%를 받으시면 이게 제일 무난한 결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꿀팁은 매각하면 가장 만족하실 대표님들의 유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그동안 너무 열심히 달려와서 좀 쉬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은 매각을 하시면 한두 달 정도 리프레시 하시면서 좀 맘 편하게 다음 사업을 재구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되고, 그리고 둘째는 남의 상품 말고 이제는 좀 내 브랜드를 제대로 키워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매각을 통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추가 사업을 전개하시는 것도 저는 꽤 권장드리는 방법이에요. 간단한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 구체적인 도움을 원하시면 제가 첨부한 링크를 보시고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제가 회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움을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유형은, 본인의 매각 가치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대략적으로 밸류를 매겨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본인의 상품은 좋은데 파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마케팅을 잘 못하겠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제가 상품의 소구점을 파악해서 마케팅 전략도 세워드릴 수 있고, 그리고 제조에 전념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온라인 총판을 대행해 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마침 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온라인 총판을 맡기고 싶으신 분도 연락을 해주셔도 됩니다. 일단 제가 대본 써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영상을 오랜만에 찍다 보니까 긴장이 좀 많이 되네요. 그때 한창 할 때는 꽤 괜찮았었는데 너무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뭐 혼자서 찍는데 얼굴도 빨개지고 그렇습니다. 매각 후에 그동안 저의 근황을 알려드리면, 일단 저의 일을 많이 도와줬던 친구와 여수 여행도 한 5박 6일로 갔다 오고,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사람들과 뭐 랍스타도 먹고 대게도 먹고 맛있는 거 먹느라 돈을 많이 썼던 것 같고요. 이제는 명품 같은 사치에는 돈을 많이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집과 제가 타고 있는 그 차도 사실 충분히 좋은 차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한 양의 부를 축적하기 전까지는 더 이상 사치에는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앞으로도 꾸준히는 아니지만 간간히 제가 이렇게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을 영상으로 올리려고 하고, 현재는 뷰티 브랜드를 맡아서 온라인 총판을 또 하고 있고요. 확실히 그 전에 쌓은 레퍼런스가 있다 보니까 신규 상품을 소싱할 때도 대표님들이 많이 믿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뷰티는 마진율이 훨씬 크기 때문에 마케팅을 좀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 이런 브랜드를 연매출은 한 30억까지 올려서 뭐 매각을 하던지 더 키우던지 수출을 하던지 하는 식으로 사업을 전개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